자, 오늘은 수투 시작분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좀 얘기를 해주겠지만, 오늘은 그냥 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한번 해보려고 해. 자, 함수. 생각해보면 x의 값이 이제 하나씩 정해질 거고, 그거에 짝이 되는 y의 값이 하나씩 뭐 할 때, 대응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f라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를 푸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f라는 애라든지 뭐 g라는 애, h 이런 애들은 그냥 그 문제 속에서 다루는 함수의 이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함수는 어떤 식으로든지 전부 다 뭐가 가능해지냐면 좌표평면에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얘기고,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f라고 이름이 정해진 함수가 있어요. x를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제 x란 얘기고요. x를 가지고 만든 f라고 이름 정해진 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보면, 뭐 중학교 1학년 학생이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건 함수의 그래프를 쫙 보면 여러분들이 눈을 이만하게 뜨시고 뭐라고 봐야 돼? 얘가 선이구나 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구나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고 있는 거다?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x에서 y로 대응하는 대응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그 중에서 하나 대표로 볼까요? 자, 여기 점 하나 대표로 하나 찾아놨어요. 그러면 이 점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 이 점이 가지고 있는 x의 값, 요 점이 가지고 있는 y의 값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얘를 내가 a라고 부르고 얘를 만약에 b라고 부른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f라고 이름 정해진 요 x로 만든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요 함수에서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그 계산된 결과가 b가 될 거다 라는 걸 이 점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f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었더니 그 a의 값이 누구랑 짝이 되고 있더라? b랑 짝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린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b의 값을 뭐라고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뭐 국어 시간도 아닌데 자꾸 막 한글로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b라는 값은 함수값인데 누구의 함수값이냐? f라는 함수에서 x 대신에 a를 대응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짝 함수값이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간단하게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설명하기로 한 거지. 뭐라고? f라는 함수에서 a를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진 너의 결과. 그러니까 얘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a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고, 우린 이 함수값을 다른 말로 뭐라고 기억했다? 중학교 때 y의 값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죠. 그지? 그래서 정해지는 x의 값, 짝이 되는 y의 값, 그 y의 값을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그 함수값이 누구를 가지고 만든 함수값이냐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a를 가지고 만든 함수값. 그래서 요 표현 자체가 a를 대응시켜서 만들어진 함수 값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fa를 보면 그냥 fa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f라는 함수에서 a의 짝이 된 함수값, 바로 y의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는 누구라고요? y의 값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든지 그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점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점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을 가지고 보면 요 점에 대응하는 x의 값이 너고 요 점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너인 걸로 봐서는 너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너다. 그러면 너를 정의역이라고 보면 되고, 그 정의역 x값에 만들어진 짝 y, 네가 함수값이라고 보니까 너의 함수값은 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x축에서는 정의역을 보시면 되고 y축에서는 함수값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그래프 전체적인 모양도 보시고 여러 가지 보셔야 되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본다라는 얘기는 그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각각의 점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고등학교스러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도 지금 x의 값이 있고, 여기에도 x의 값이 있고, 여기에도 x의 값이 있고, 여기에도 x 값이 있어요. 너를 가지고 함수값을 찾으면 여기에 있네요. 너를 가지고 x의 값을 찾으면, 함수값을 찾으면 여기에 있고요. 너를 가지고 함수값을 찾으면 함수값이 여기 있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x의 값, x의 값, x의 값, x의 값, 너보다는 네가, 너보다는 네가, 너보다는 네가 전부 다 뭐하고 있다? a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값이다. 근데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네. a의 값이, 그러니까 x의 값이 a라는 x의 값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만들어지는 함수값도 점점 해서 어디? b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지? 그러면 너보다 조금 더 a에 가까운 애, 너보다 조금 더 a에 가까운 애, 너보다 조금 더 a에 가까운 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여기에 x의 값 a가 있는데 그 a에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x의 값, 응? x의 값 a에 제일 가깝게, 너 말고 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애, 너 말고 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애, 너 말고 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점점 a에 제일 가까운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정의역 x의 값이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만들어진 함수값 y의 값도 점점 해서 어디? b라는 함수값에 가까워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대응하는 점이 여기 있고요. 요 x의 값에 대응하는 점은 여기 있고, 요 x의 값에 대응하는 점이 여기 있고, 요 x의 값에 대응하는 점이 여기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봐도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점들이 마치 점점 요 값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면 x의 값이 a에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 요 점도 여기 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요 점에 제일 가까워지는 점이 하나 생기겠지. 그러면 그 가까운 점에 대응하는 y의 값도 존재할 건데 그 y의 값도 요 b에 제일 가깝게 존재하겠죠. 물론 b는 아니겠지만 b에 가까워 보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지? 자, 이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죠. 이쪽에서 자, 너보다는 네가 더 a에 가깝고요. 너보다는 네가 더 a에 가깝고, 너보다는 네가 더 a에 가깝고요. 너보다는 네가 더 a에 가까워요. 그런 식으로 가까워지다 보면 a에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x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지? 그 x의 값을 가지고 함수 값을 구하면 여기 붙어있겠죠? 가까워지다가 붙어있는 거죠. 그러면 너의 값도 누구처럼 보일 거야? 우리 눈에는 일단 b처럼 가까워져서 보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점들이 점점 뭐한다? 너를 향해서 갈 거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의 점들이 뭐한다? 점점 너에 가까워질 거니까. 그지?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애가 함수값은 아니고요. 그지? 왜냐면 그때 이 x의 값이 a는 아니잖아. a에 제일 가까운 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너라는 점, 그 점에 해당하는 x의 값 a, 그 점에 해당하는 y의 값 b. 그지? 그러면 밟아봐. 이 a의 값에 제일 가까운 x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x축에 있는 무수히 많은 x들 중에서 요 x, a의 값에 제일 가까운 x 하나. 제일 가까운 x 하나.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이 점에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점이 너에 해당하는 애가 될 거고, 너라는 점에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너라는 점이 바로 너에 대응하는 애가 될 거고, 그러면 너에 해당하는 점들 중에서 여기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점이 네가 만들어진 y의 값이고,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너라는 점이 네가 만들어낸 y의 값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지? 이렇게 할게요. x의 값이 a일 때 대응하는 점, 그 점에 대응하는 요 y의 값,
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A의 함수값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B는 누굽니까? B는 함수값입니다. 그지? 그러면 너하고 너는 점들도 이런 그래프에서 계속 우리가 뭐 해볼 수 있겠어? 같이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상상해 보면서 유추해 본 요런 함수값들은 뭐라고 부를 거냐? 함수값은 아닐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값들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A에 제일 가까운 X를 가지고 함수에 대응시켜서 만든 Y의 값,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X가 A일 때 함수에서 만들어진 Y의 값이 아니라 A에 제일 가까운 X를 가지고 만든 함수의 Y의 값. 그럼 얘는 함수값은 아닐 거 아니야.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냐 이거죠. 그 요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의하고 기호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쓰기로 시작했냐? 이렇게 한 거지. 자, X가 A에 제일 가까워질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 X가 A에 제일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 그지?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Y의 값에 대한 얘기. 이거를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X의 값이 A에 제일 가까운 X의 값일 때, 그지?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값. 얘가 되겠죠, 그죠? 그죠? 요 값을 뭐라고 부를까? 요 값을 L이라고 부르고, 요 값을 M이라고 부른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L의 값. 그지? 또, 요것도, 얘도 제일 A에 가까운 거지만, 얘도 A에 제일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도 리미트, X가 A에 제일 가까워질 때, 함수에 대응하는, 만들어지는 Y의 값. 그랬을 때 우리는 얘하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라고 부르는데, 얘하고 차이가 있죠?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A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A에 가까워지내고, 얘는 A보다 큰 쪽에서 점점 A에 가까워지내니까, 따지고 보면 요 X의 값은 어찌됐거나 A처럼 보이지만 A보다는 좀 작을 거고요. 요 값도 A처럼 보이겠지만 A보다는 조금 더 클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왼쪽에서 오고 있다, 좌극한. 얘를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 우극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지? 그때 만들어지는 요 두 개의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아져 보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렴한다. 자, 그래서 더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그래프를 쭉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어떤 점을 내가 생각을 할 때 이 점에 왼쪽에서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그래프의 점이 하나 있을 거고, 오른쪽에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그래프의 점이 하나 있을 건데, 너에 대한 X의 값, 너에 대한 Y의 값, 얘가 누구다? 함수값이다. 그지? 너에 대한 X에 대한 얘기,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는 좌극한. 너에 대한 X에 대한 얘기, 리미트 X가 A처럼 보이는 우극한. 왼쪽에서 A처럼 보이는 애, 오른쪽에서 A처럼 보이는 애. 너가 만들어지는 애, 극한값. 네가 만들어지는 Y의 값, 극한값. 그래서 너를 좌극한값, 너를 우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은 값을 가질 때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극한값을 갖다가 우리가 수렴값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함수를 뭐라 그런다? X가 A처럼 보일 때 어떤 값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응용하는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항상 뭐 하면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저렇게 땅콩처럼 그려진 세 개의 점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뭐야? 정확한 X의 값을 알고는 A, 정의역 X, A 값, 걔를 가지고 만든 Y의 값은 함수값.
A처럼 보이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져서 A처럼 보이는 자극한. 가까워졌긴 가까워졌는데 오른쪽에서 점점 A에 가까워진 애는 우극한. 자극한을 가지고 만든 함수값을 자극한 값. 우극한을 가지고 만든 함수값을 우극한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개의 값이 똑같을 때 우리는 이 함수가 어떤 하나의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렴하는 값 자체를 극한값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한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그래프 한번 봐요. 자, 그래서 응용해보면 생각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어차피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프가 공교롭게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여기가 정의역 X A래요. 자, 그럼 볼게요. 얘가 지금 F라고 이름을 붙인 함수인데 FA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F라는 함수에서 X의 값이 A일 때 만들어지는 Y의 값이 누구니? 라고 바로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A라는 정의역 A에 해당하는 X의 값을 찾아야 되겠죠. 요점이 되겠죠? 그 요점이 가지고 있는 너가 바로 FA라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자, 리미트 X가 A처럼 보이는데 A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함수에서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A처럼 보일 때 자극한 값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봐봐요. 이게 리미트가 바로 이제 극한값을 물어보는 기호고요. 어떤 극한값이냐? X가 A에 제일 가까운 X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A에 제일 가까운 A의 값을 가지고 F에서 함수값을 구하면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지? 생각해봐. A에 요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점은 여기 있어요. 조금 더 가까워졌어? 그거에 해당하는 Y의 값은 여기 있고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기 있어요. 그럼 결국 작은 쪽에서 A의 값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점점 따라가게 될 거고 결국 이 정의역 A에 제일 가깝게 붙어있는 X의 값은 여기에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 점이 갖고 있는 요 Y의 값 얘가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가는 자극한에서의 극한값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지? 요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Y의 값은 여기에 있고요.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거에 해당하는 Y의 값은 여기 있고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에 달라붙을 거예요. 그지? 요렇게 가니까 여기에 있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극한값이 여기에 있겠죠. 요거 X. 그지?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 하나의 점에 하나의 함수값에 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이렇게 붙어서 마치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건데 얘는 자극하는 여기에 있고 우극하는 여기에 있으니까 극한값이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에서 X가 A로 가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 값도 존재하지만 얘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도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지? 자, 이제는 세 개의 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있는 애가 함수값, 요쪽에 붙어있는 애가 그지? 자극한, 요쪽에 붙어있는 애가 우극한이라고 본다면 함수값을 나타내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에서 그래프 따라오면 여기에 점이 하나 달라붙을 거고 오른쪽에서 따라오면 그래프 점이 여기 하나 붙을 거니까 자극한은 여기에 존재하고 우극한은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보고도 자극한, 우극한 계산하는 건 되게 쉽겠죠.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건지도 금방 이해가 될 거고요. 그지?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함수값이 여기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함수값 접은 여기 있고요. 여기 왼쪽에서 A에 가까워지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점이 여기에 하나 달라붙을 거고, A에 가까워지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여기에 점이 하나 달라붙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서 온 극한값은 여기에 있고, 오른쪽에서 온 극한값도 여기에 있어요. 그럼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어때? 똑같이 생겼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너라는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첫 번째 단원의 제목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 거는 벌써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는 거야. 봐봐. 이렇게 함수값 옆에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연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지? 이렇게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지?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존재하지 다른 경우도 끊어져 있는 거고요. 그지? 얘는 지금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아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지? 여기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 함수값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른 걸로 봐서는 구멍이 빵꾸가 뽕 뚫리면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함수에서 극한을 공부하고 나면 그래프가 연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속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다이어트 할 거고, 그래프를 자꾸 그리면서 연습한 이유는 이 그림을 자꾸 머릿속에 좀 떠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칠판 좀 잠깐 지우고. 자, 그래서 설명해준 첫 번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이런 얘기예요. x의 값이 a처럼 보일 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는 방금 그래프로 간단하게 정리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 떠올렸을 때 하나의 점, 그지? 그 점에 해당하는 x의 값, 그 점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봤을 때, 그지? 요 A에 제일 가까운 A, A에 제일 가까운 A 이 두 개를 하나는 자극한 A, 하나는 우극한 A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리미트 x가 A처럼 보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때 함수에서의 감들어지는 값이 L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L을 갖다가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제목 쓰면서 바로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x가 어떤 하나의 숫자인 a처럼 보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얘는 x가 한없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그래프 공부했죠.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지금 일단 지면상의 한계로 여기까지만 그려서 그렇지 그래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그래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여기 있을 때, x의 값이 여기 있을 때, x의 값이 여기 있을 때를 찾아보면은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점들도 점점 뭐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y의 값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마치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건 x가 누가 제일 큰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라는 함수에서의 극한값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함수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본다면 그 값이 어디로 가겠어요? 한없이 같이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래프를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놨다면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면서 y의 값이 점점 작아지겠죠? 이런 경우도 만들어지겠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에서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 같이 작아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지?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고 발산한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할게요. 저 점근선이 여기에 생겼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프가 1, 4분면 쪽에 하나 그 다음에 3, 4분면 쪽에 하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고 쳤을 때 요 점근선의 교점 뭐 A, B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되겠죠. x의 값이 계속 커진다라는 얘기는 그지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에서 x, a를 기준으로 볼게요. a보다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커지면은 여기, 커지면은 여기, 커지면은 여기, 커지면은 여기 가서 그래프가 어떻게 여기 계속 점점 따라가다가 결국 b에 달라붙겠죠. 그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요 y의 값이 점점 b에 가까워지고만 있다는 얘기죠. 그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그래도 그래프가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하면서 점점 b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는 여기서는 b라고 표현해놨지 그지? b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반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함수 fx에서의 극한값은 b처럼 보일 거니까 그지? 요때는 또 수렴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한대로 마냥 커진다 라고 봤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지? 2차 함수 뭐 요런 데서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하는 경우도 만들어지고 유리함수처럼 이렇게 점근선을 향해서 간다면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져 보이는 것처럼 수렴하는 경우도 만들어지겠죠. 그지?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우리는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빠진 얘기 여기서 이어서 가는 게 낫겠지 그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봐봐요. 방금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하나 봤는데 자 1, 4분면하고 3,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진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할게요. 0이다 라고 한번 보자고요. 자 x의 값이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본다면 0보다 가까워졌을 때 y의 값 여기 만들어지고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기 만들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기 만들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기 만들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기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값이 점점 커지면서 그 값이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커져버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x가 어떤 하나의 숫자처럼 보이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도 이런 그래프처럼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니라 리미트 x가 여기서 0이 되겠죠?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주면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여기서 만약에 자극한을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지? 리미트 x가 0처럼 보일 때 함수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함수의 극한값은 어떤 하나의 값처럼 보일 때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x가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질 때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가까워지는 값이 함수값처럼 어느 하나의 값인 것처럼 보일 때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지? 그 값이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커지거나 그 값이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우리는 발산한다 얘기를 하고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지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고요.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끌고 쭉 넘어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머릿속으로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얘기만 좀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지? 그 점에 해당하는 x의 값, 그 점에 해당하는 y의 값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점에 해당하는 x의 값, 그 점에 해당하는 y의 값, 특히 이 y의 값을 뭐라고 부른다? x가 a일 때 만들어지는 함수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부르고요. 그지? 그래서 이 b의 값을 뭐라고 쓰는 거야? fa라고 쓴다라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표현이 바로 함수 값이 되는 거고요. 이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는 함수값도 물론 다르겠지만 함수값보다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 그래, 그러면 이 점에 해당하는 정의역 A가 있는데 그 A에 제일 가까운 A, 그 A에 제일 가까운 A, 너와 너에 대한 얘기. 그러면 너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Y의 값, 너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Y의 값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질 거냐라는 얘기지. 정의역 X, A잖아, 그지? 이 A라는 애에 제일 가까운 너, 제일 가까운 너. 자, 너를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A에 가까운 좌극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너라는 X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리미트 X가 A처럼 보인다, 오른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X가 A처럼 보인다, A보다 조금 크면서 X가 A처럼 보인다, A보다 조금 작으면서. 왜? 왼쪽에서 오면서 제일 가까운 거, 오른쪽에서 오면서 제일 가까운 걸 물어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너이긴 하지만 A보다는 조금 작고 A보다는 조금 클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점들이 여기에 만약에 달라붙었다. 이 그래프를 따라올 거고 이 그래프를 따라올 거니까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오다가 결국 A에 제일 가까운 요 X는 여기에 달라붙게 될 거고 여기에 달라붙게 되겠죠. 그때 만들어지는 Y의 값, 그때 만들어지는 Y의 값이 존재하는데 그 Y의 값이 누구다? 얘가 바로 좌극한 값. 그때 만들어진 요 Y의 값이 누구다? 우극한 값. 그리고 우리는 그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을 때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그때 비로소 뭘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따라보면 무조건 존재하는데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을 때 우린 비로소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자, x의 값이 a에 제일 가까운 상태에서 f라는 함수에서의 함수값, 바로 극한값이죠. 그 극한값을 물어본다는 건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의 극한값하고 그지? 우측으로 가는 우극한하고 똑같을 때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이 생겼고 그게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봤을 때 그 L을 바로 함수 fx의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x가 a처럼 보일 때 어떤 하나의 값처럼 보인다, 하나의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좌극한일 때도 너의 값이 우극한일 때도 너의 값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함수 a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하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제일 가까운 정의역 x, 제일 가까운 함수값. 근데 여기서 이 함수값은 이 그래프에서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보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조금 다른 상태니까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로요. 함수의 극한값을 직접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성질을 조금 먼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질에 대한 얘기도 이어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이어서 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방법은 첫 번째, 그지? 함수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그러면 방금 그래프를 보고서는 봤잖아. 그지? 그래프를 보고서 본다면 자, 그래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따다다다당, 여기 A고요. 따다다다당, 여기에 B의 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B의 값이 FA라는 거 알죠?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에 제일 가까운 X일 때, X가 A에 제일 가까운 그런 X일 때, 그 X를 가지고 F라는 함수에서의 값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아,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극한값은 누구다? 당연히 여기에 붙어있고 여기에 붙어있을 거니까 너처럼 보이고 너처럼 보이니까 너의 값도 B가 되겠구나. 결국 뭐랑 똑같다? 함수값하고 똑같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연속으로 그려지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바로 함수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함수값처럼 먼저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쓰지 말까요? 자, fx,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f2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라는 함수에서 x가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x 대신에 2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4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2처럼 보입니다. x가 2에 제일 x 중에서 2에 제일 가까운 x, 그 x를 가지고 f라는 함수에서의 값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하겠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꼭지점이 원점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2일 때 함수값이 4란 얘기고, 그러면 이 그래프 요 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붙어있는 점도 여기 있으니까 너도 4처럼 보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너는 누구랑 똑같을 거다? 함수값하고 똑같을 거고 그 값은 4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평범한 다항 함수들은 전부 다 뭐 하면 됩니까? 그 함수값 자체가 극한값이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문제든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뭐다? 함수값처럼 한번 구해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지? 그런데 함수값처럼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수값처럼 계산했더니 그 값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걔를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정형이다 라고 부를 건데, 이런 부정형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함수 fx가 있어요. 얘가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리미트 x가 2에 가장 가까워질 때 2에 제일 가까운 그런 x를 가지고 f라는 함수에서의 값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우리는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는데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게 그 표현이에요. 2에서의 극한값, x가 2일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함수값처럼 한번 구해보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어. 근데 분모에 x 대신에 2를 넣는 바람에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왜? 우리는 분모가 0이 되는 걸 다루질 않거든. 그지? 그러면 문제가 생겼잖아. 분명히 함수값처럼 계산해서 그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x가 2일 때라는 함수값으로 구하려고 했더니 그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2일 때 함수값이 없으니까 2일 때의 극한값도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얘는 방금 뭐라 했어? 2처럼 보인다 그랬잖아. 2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2에서 0처럼 보이는 거, 2처럼 보이는 애에서 2를 뺀 거니까 0처럼 보이는 거지 0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처럼 계산해서는 그 값이 계산이 되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정형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야. 그 값이 딱 누구라고 정해줄 수 없는, 그지? 정해줄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걔를 부정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 봤더니 분모가 0처럼 보여요. 분자도 봤습니다. x 대신에 2차 지우니까 4처럼 보이는 4를 빼니까 얘도 0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0처럼 보이고 0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물론 이런 건 있겠지. 0처럼 보이는 애 분의 1 이렇게 생각해봐. 0처럼 보이는 애. 그 0처럼 보이니까 얘 이렇게 할까? 0.00000000001 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얼마 됩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분모가 상대적으로 엄청 작아진 상태에서 분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부정형이 아니죠. 왜? 무한대가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너도 0처럼 보이고 너도 0처럼 보이는 바람에 그 값이 누구라고 내가 정해줄 수 없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부정형이다라는 얘기고, 이런 부정형이 나타났을 때는 함수값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둘까요? 부정형이 주어지면 무조건 식을 변형합니다.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요, 뭐 인수분해도 있고요, 곱셈공식도 있고요, 뭐 통분도 있고요, 뭐 유리화도 있고요, 실수 여러 가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식의 모양을 바꿔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다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 형태를 좀 나누어서 본다면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0분의 0꼴로 나타나는 경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요거를 뭐라고? 요건 0이 아닙니다. 0처럼 보이는 애입니다. 얘가 0처럼 보이는 애, 0처럼. 처음처럼, 소주가 아니라 0처럼 보이는 애에서 무한대를 곱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작게 해주고 상대적으로 크게 해주니까 그 값이 누가 될지 궁금하다.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형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부정형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거 그 문제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생긴 f라는 함수를 가지고 리미트 x가 2처럼 보일 때의 극한값을 구해준다면 이 fx가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고요. 얘가 뭐처럼 보인다? 0분의 0꼴 부정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식을 변형 한번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x-2분의 x-2 x 플러스 2 약분 이렇게 되니까 얘는 리미트 x-2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부정형에서 식이 변형이 됐으면 한 번 더 뭐 한다? 한 번 더 함수값처럼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얼마처럼 보일 거다? 4처럼 보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형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면 식을 변형해서 부정형에서 탈피를 하시고요. 다시 함수값처럼 그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해 봤을 거니까 이렇게 부정형이 나타날 거다. 그지? 내가 함수에서의 극한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함수값처럼 구했을 때 그 함수값이 극한값하고 똑같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정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값이 누군지 딱히 정해줄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든 곱셈공식을 통하든 통분을 해주든 유리화를 해주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최고창으로 묶어낸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그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정형의 모양을 뭐 할 수 있게끔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면 그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뭐 한다? 함수값처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식을 변형하고 함수값처럼 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 극한값에서 나타나는 성질 몇 가지를 좀 이용해 주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얘기가, 자, 리미트 x가 a처럼 보일 때 f라는 함수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라. 그런데 그 f라는 함수가 여기에 k배가 돼 있다. 이렇게 된다면 너는 그지? 리미트 x가 a처럼 보일 때
fx에서의 극한값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k배를 해준 거하고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실수배에 되어 있는 건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그지? 함수 자체에다가 실수배를 해주고 극한값을 구하지 말고 함수의 극한값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실수배를 해줘도 그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fx라는 식하고 gx라는 식하고 두 개의 식이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모양으로 한다면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에서의 극한값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에서의 극한값을 구해서 더하거나 뺀 거랑 같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지? 요게 요렇게 고쳐 쓸 수 있는 상황은 너하고 너의 뭐가 존재할 때 극한값이 뭐하고 있을 때 존재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따로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 얘기가 딸려 들어가면 되겠지.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라는 극한값을 갖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뭐 m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면, 그지?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개의 함수가 합쳐져 있는 그런 함수는 따로따로 극한값을 구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모양으로 돼 있다면 우리는 그 두 개의 함수의 극한값을 따로 구해서 나중에 곱해줘도 그 결과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의 gx.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개의 함수가 나누어져 있는 형태의 식으로 되어 있는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서 나중에 나눗셈을 해줘도 그 결과가 뭐한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했던 식을 쪼개서 따로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거나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는 거 다 따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따로 쓸 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얘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만 가능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봤을 때 부정형이 나타나면, 그지? 얘가 0분의 0꼴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 다음에 무한소 곱하기, 그지? 이거 무한소라고 읽으세요. 0이라고 읽지 말고 무한소, 그지? 무한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0.0000000 분의 1 이런 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요 네 가지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으로 나타나는 형태니까 극한값을 식을 변형해서 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토대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하셔서 함수의 극한을 조금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